나요. 아, 사과해요. 아니지. 수고했지. 진짜로? 왜 이래? 확실하게 재밌는 거 한번 찍어보자. 누구 하나는 확실하게 망가져주잖아. 이거 진짜 조회수만 올라가고 내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지금 찍고 보니까 나 그런 생각 드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지금도 찍고 있어야겠어. 이거야? 찍고 나서 후회가 되네.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이거 대표님한테도 꼭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대표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너 자꾸 일로 와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인문학이랑 섞어서 설마 지금 이것도 찍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래? 왜 그래? 그다 진짜 몰카로 잡혀. 이게 치열함이 있어야 돼. 아, 사와, 내 두 편 만들어. 나 비싼 사람이야. 두 편 만들어. 이번에 두 편으로 그냥. 두 편 만들어. 4와 5와 이렇게 연달아서 올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슬기로운 컨셉 오늘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부산에 와서 이 촬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일부러 부산으로 온 건 아니고요. 여기 부산항만공사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영 컨설팅 본부의 이 권 이사님과 저희 이제 혁신 컨설팅 본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슬기로운 컨셉의 컨셉은 이 권영민 이사님과 함께하는 그 2차 세계대전과 컨설턴트, 상당히 좀 흥미로운 주제죠. 요걸 한번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권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권 이사님 인사 좀 해주시죠. 무지하게 딱딱하게 진행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거를 찍을 때 당시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의 반강제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직에서 약간 압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딱딱하게 진행하실지는 몰랐어요. 저는 오늘 뭐 처음엔 좀 딱딱하게 합니다. 그러시군요. 나름 형식을 갖추시는군요. 그럼요. 저는 막 찍는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요. 막 찍는 줄 알았어요. 족보가 있는데. 그래갖고 막 찍는 줄 알았고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막 찍으실까봐. 그럼 좋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제 밑에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해서 저희 본부 팀원들은 이 내용을 다 압니다. 제가 거의 한 3시간 이상 강의를 한 적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귀에서 피가 나올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 군인을 키우시나요? 거의 그렇죠. 저희 본부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그래요? 특수부대 출신만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브하게 일하는 친구는 사실 저희 본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같이 극복한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과연 이 독일군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게 무엇이냐? 총칼만 안 들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펜 때와 말로 이 고객을 설득시키고 관련된 부분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무형 전술과 컨설턴트, 아마 임무형 전술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임무형 전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독일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영화 홍보를 할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2차 세계대전 관련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면 대부분은 독일군은 나쁜 놈 또는 약간 오합지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아니 오합지졸은 아니지만 나쁜 놈은 맞지 않나요? 그거는 관점의 차이인가요?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군인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나쁜 사람은 이제 나치당원과 그 이에 있는 히틀러라는 사람 때문인 거지 실제적으로 왜 이런 얘기까지 한다 그러면 약간 좀 넓어지는데 그럼 독일이 왜 2차 세계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이곳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크게 벌리시는 건데 적절히 좀 접고 이 얘기 하려면 밤새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살짝 제 소개를 제가 약간 오늘 겪었던 일을 하면 어제 밤 2시까지 보고서 리뷰를 하고 오늘 와서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여러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뷰와
보고회를 진행한 그렇죠. 그런 걸로 하고 여기서 이걸 또 찍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군 자체가 네. 비하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영화에서 보면 막 도망가고 뭐 싸우고 그냥 단순 나쁜 사람이라고 네. 하지만 정말 전쟁을 잘하는. 그렇죠. 여기 보신다고 하시면 보통 이제 그 동부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련군과 상대할 때 병력은 한 5배 정도 소련군이 많았고 탱크나 비행기 숫자도 7배, 10배 정도 다 소련군이 많았어요. 네. 연합군 숫자 자체 봐도 거의 한 수십 배 정도가 독일군보다 더 많았고 그렇죠. 상당수로 독일이 이제 결국엔 전쟁에서 패전을 했지만 어마무시한 독일군이 한 명 죽을 때 저쪽으로 한 수십 명 정도 죽었을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만큼 독일 군사들은 굉장히 전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 온 것 자체는 소수의 병력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컨설턴트의 삶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수의 병력으로 상당히 좀 큰 기업들 또는 뭐 상당히 수백 명부터 수천 명, 수만 명 조직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저희랑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 컨텐츠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임무영 전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독일군 상황을 살짝은 언급을 해야 돼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왜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냐? 왜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적은 병력으로 빠른 시간에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느냐? 이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상당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군비 축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베르사유조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대 병력은 원래 한 400만 명까지 동원이 가능했지만 이제 10만 명을 축소하고 장교도 4천 명 이걸 다 축소했기 때문에 어쨌든 병력이 쭈그러들었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아시다시피 한 10개국 이상의 어떤 적경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일군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이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병은 하사관 역할, 하사관은 초급장교, 초급장교는 고급장교, 고급장교는 장성. 다시 말하면 상위직급의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사실 소수 정예였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그렇죠. 있었다.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때그때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작전 지시를 내리고 또 사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전투 상황을 완벽하게 명령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임무영 전술의 기본 전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컨설턴트와 연결시키는 건 조금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거를 봤을 때 좀 깜짝 놀란 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낫질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이제 많은 전쟁사에서 논의되고 상당히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한 전략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들을 정도가 있는 게 낫질이라는 게 이 낫 얘기. 그렇죠. 낫질 작전이죠. 여기 이제 윈스턴 처칠이 이 독일군한테 당한 프랑스를 보고 이건 뭐 거의 낫질 작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름이 좀 지어졌다. 이 당시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알면 마지노선이나 여기까지다. 사실 그 마지노선이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 프랑스 국방장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하도 당했기 때문에 방어선을 친 거예요. 이 지역을 못 넘어오게 참호를 연락에 파고 뭐 어서 엄청난 병력들을 막 숨겨놓고 이게 바로 이제 마지노선 국방장관이 맡던 이 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 진격을 했을 경우에는 승산이 없죠.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은 분명히 벨기에 지역으로 넘어올 것이다 다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거의 병력을 모든 것들을 집중을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 지역은 못 가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아르덴 고원을 넘습니다. 거의 뭐 거긴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이 관련된 전략과 전술을 만든 사람은 제가 또 뒤에서 수많은 유명한 장군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겁니다.
총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의 집단군이 있어요. B 집단군은 아마 벨기에죠. C 집단군은 마중선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진격하려는 척을 합니다. 대규모 병력은 A 집단군에 속해서 아르덴 공원을 넘습니다. 그때 아마 비행기가 한 대만 떠져 있어도 정찰 비행기가 한 대만 떠져 있어도 아마 이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가 거의 없었을 건데 이걸 다 넘어서요. 그리고 나서 연합군을 한 곳에 몹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전격전에 기반한 거거든요.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진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합군을 몰아봅니다. 그게 이제 영화에서 보는 덩케르크. 연합군 33만 명이 거기에 몰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히틀러가 진격 명령을 중지시킵니다. 사실 요 전술과 상당히 좀 동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여기 임무형 전술을 했던 사람들, 제가 뒤에서 설명드렸지만 구데리안 장군 같은 경우에 더 진격을 해서 저쪽을 완전히 몰살시켰다고 하면 전쟁의 판도는 바뀌지 않았을까. 뭐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부들이 와서 이 사람도 다 구해갔거든요. 그때 33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이미 패전됐기 때문에 이 독일군은 묵지만에 비해서 프랑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작전 하나로. 사실 이 작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독일군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네, 이런 거를 뚫고 바로 이 전격전과 임무형 전술, 다시 말하면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진군할 수 있을 때까지 진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보병을 앞장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측면 방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진격을 하게 되면 이쯤에서 멈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임무용 전술이라는 전격전인 거는 진군할 수 있을 때까지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저까지 가. 이런 부분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전역을 삽시간에 점령을 통해서 연합군이 생각하지 못한 거죠. 사실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뭐 얘기한다면 동양 부대별로도 좀 경쟁이 있었겠네요, 그죠? 거의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뒤에 장군들이 있었는데 어마무시한 속도로 진격을 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요즘 드럼통이라는 거 아시죠? 획기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니죠. 예를 들면 탱크에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조차로 하면 한 대밖에 못 넣어요. 드럼통이라면 수십 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학적인 거죠. 어느 시간까지 가면 거기에 드럼통을 넣고 반드시 기름을 채우고 다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분화적인 전략을 짜서 프랑스를 삽시간 안에 점령한 아주 획기적인 이런 부분이죠. 사실 여기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프로젝트가 길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 본부 프로젝트는 다른 본부랑 다릅니다. 3개월, 4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간간 2개월짜리 프로젝트도 합니다. 그거를 모두 다 제 시간에 끝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그 밑에 있는 팀원들한테 이거를 거의 주입식으로 세뇌를 시키죠. 뭐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이 당시에 임무형 전술과 전격전을 할 때 암페타민이라는 각성제를 나눠줍니다. 전차들이 잠자지 말고 그냥 가. 이건 아주 안 좋은 얘기인데 저는 공무원들한테 각성제를 나눠. 아니죠. 암페타민 성분을 유발시키도록 제가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하죠. 이 시간 안에 못 끝내면 문제가 커진다. 이게 암페타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리더를 잘못 만나서 이거에 빠져있는 리더에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 고객한테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전술이 저희 본부에는 거의 생명줄에 가깝습니다. 훌륭한 전술. 훌륭한 것까지는 사실은 별로 없고 저보다는 저희 팀원들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이 전술에 굉장히 능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익히지 못하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까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군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만슈타인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사점이 많아요. 일단 아르덴 고원을 넘어서 이 나칠 작전을 만든 전략가입니다. 사실은 좌천됐다가 히틀러가 이 부대를 방문하면서 이 전략을 듣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저 프랑스를 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아르덴 공원 작전을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최고의 전략가이고
아주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굉장히 만슈타인이라는 사람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좌천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사람은 치열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저도 굉장히 많은 좌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른 주식에서 좀 치열함이 있어야 치열함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 어록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똑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맞아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야말로 장군 승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분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을 적당히 하지 말아라. 완벽하게 해내라. 라는 정도의 어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나치를 작전에서는 최고의 장군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두 번째 장군은 이제 에르빈 롬멜. 유명하죠. 그렇죠. 굳이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전쟁 교본사에 전술교본에 이름이 있고 이분의 어떤 이름은 뭐 거의 사관학교 출신이면 다 아는 정도. 그렇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수가 없어요. 이분 또 로맨티스트예요. 뭐 빠지는 게 없네요. 네, 그 굉장히 싫어요 제가. 보면 아니 전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부인한테 막 그 연애 편지 계속 써서 보내 매주 매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갑질이에요. 자기가 못 쓸 땐 자기 부관한테 쓰게 시켜요. 그래요? 네. 이건 뭐죠?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좀 쓰세요. 굉장히 너무 완벽해서 굉장히 말로가 안 좋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화 홍보가는 아닙니다. 아까도 덩케르크 소개했지만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발키리 사건에 연루돼서 히틀러한테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게 되고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가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운동 자살을 하게 되죠.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도 지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잘나서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신다면 이제 또 어록도 괜찮은 게 있어요. 굉장히 팀워크를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땀을 흘리면 피를 구할 수 있다. 피를 흘리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머리를 쓰면 둘 다 구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굉장히 좀 형님이죠. 응당 보면 이제 머리를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몸개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말이야. 고객한테 약간 좀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컨설턴트 머리를 쓰는 거 아닌가요? 잔머리는? 잔머리는 걸려요. 머리 아닌가요? 걸려요. 이 사람의 머리는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이제 이 전생과 전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게 거의 뭐 지금 보면 제갈량급이에요. 너 거기 있어? 그럼 내가 반드시 거기까지 갈게. 그럼 그 얘기를 거의 고절히 합니다. 아마 연승 불패 신화의 거의 최고봉 수준 정도이고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 장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딱 한 번 후회를 합니다. 딱 한 번 부하 직원한테 총을 들이겠다 그래요. 그거를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볼 때도 저희한테는 시사점이 커요. 제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부하 직원한테 총을 들이대셨나요? 아니죠. 압박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해결합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너 이거 못 끝내면 너 큰일 나?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이분을 보면서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죠.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지만 여기서 좀 웃겨야 되니까 이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어요. 단언코 없습니다. 잘나고 운동 자살하자. 아니 그렇죠. 말로가 안 좋아. 머리도 똑똑하고 로맨티스트인데 말로가 안 좋아요. 이게 내 롤모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리고 일단은 길게 살아야 돼. 그럼 오히려 만슈타인처럼 기회주자가 나요. 근데 요분도 사실은 저한테는 조금은 그래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구데리안.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이 전차부대의 아버지라고 하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바꾸신 어떤 분이냐면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보병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차는 보병의 보조적 수단이었어요. 이거의 틀을 바꾸신 분이 바로 구데리안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게 이 전차 부대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제 폴란트 침공 때 느끼셨던 건데, 전차가 막 진군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 하나를 놓고 섭니다. 네. 그럼 막 달려와요. 어떻게 할까요, 장군? 거기 적 있니? 없대요. 그럼 너 왜 거기 가만히 있어? 진군해야지.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이분이 사실 임무형 전술에 적합하고 전차 부대, 즉 진격할 수 있는 만큼 선장들한테 최대한 위임을 해서 전쟁을 끝내는 분이고, 가장 큰 부분은 연합군 전차와 독일군 전차의 가장 큰 점의 하나는 현대에도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어떤 팀 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 생활에 있어서 팀워크? 팀워크. 네. 그 팀워크는 뭘로 나오나요? 글쎄요. 서로에 대한 신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거 네. 전화기 하나 다른 것밖에 없어요. 독일군 전차가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소련 전차나 물론 나중에 개발해서 굉장히 좀 훌륭한 전차들이 나오긴 했지만, 초기 전차의 수준 자체는 멀티 높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이 커뮤니케이션, 통신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격적으로 뭔가를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쓰지 않고 계속 진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데리안 장군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혁신적인 날을 갖고 이 부대를 창설하고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고, 여기 말도 굉장히 와닿아요. 사태가 불분명할 때는 공격해라. 제가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일단 그리고 앉아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면 일단 뭘 찾거나 뭘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하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애들이 좌절을 해요. 그래, 이런 얘기도 해요. 절망적인 상황에는 없어. 절망하는 인간만 있었겠냐.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힘들어요 어쩌고요. 아니야, 그냥 상황이 힘든 거야. 네가 여기서 상황이 힘들지 않아. 상황은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어. 네가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인간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그런 건 없어요. 상황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이슈가 됐을 땐 저들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얘기를 해서 어떤 문제를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객한테 밸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분은 돌아오셔서 재무장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살아남으셔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살 거면. 그렇죠. 아주 혁혁한 공도 세우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사실. 외모도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들은 이제 많이 안 알려진 모델인데, 그 모델이라면 뭐 이름이 모델이라서요. 이 장군인데, 근데 보통 독일군 하면 공격만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발터 모델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거기다 패전했을 때 사실 소련에 진격했다가 거의 아작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퇴를 하는 동서에도 소련군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혔고, 또 하나 이제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이제 마켄가든 작전으로 대응을 해서 연합군에 상당한 치명타,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에게 강하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굉장히 훌륭한 방어전의 마스터, 이런 부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공격만 잘하는 군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구데리안 장군은 굉장히 공격에 능한, 진격에 능한 저죠. 그다음 이제 발터 모델이라고 한다면 수비에 굉장히 능하죠. 제가 항상 배우시는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우리 서의사님께서 해결하신 걸 보고 감탄합니다. 전 수비에 좀 능한 사람인가요? 수비에 굉장히 전 사실 수비에 지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격해서 상황을 정리시키고 빠져나오는 이런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굉장히 좀 많이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장기간 프로젝트를 하니까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수습을 하시고, 심지어 좋은 컨텐츠도 제공하고 나오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감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네. 제가 수비형이었네요. 아니요, 공격도 좀 잘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좋아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이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래요? 독일은 일단 졌잖아요. 그렇지. 우리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수평적으로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수평적으로 하는 거지 보고를 수평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컨설턴트 측면에서 보면 대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도 교환해야 되고,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상사를 설득시키든 고객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좀 다반사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단 보고는 얘기가 좀 있어야 돼요.
네, 보고도 막 그렇게 옆집 오빠나 어느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이제 독일군의 전술은요, 뭐 아다시피 뭐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죠. 네. 전차가 주력 부대가 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 그럼 이제 컨설턴트 생활에 보면 저희는 항상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경쟁사와의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경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한테 알맞는 솔루션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력장 빠른 시간 안에 방어선을 돌파한다. 뭐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빡세요. 그냥 빡세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컨설턴트로서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납기를 준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임무형 지휘 체계라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 판단해요. 일단은 목표 제시가 합니다. 프랑스를 점령해라. 이 큰 목표죠. 네. 여기에 어떤 부분에 전술을 입히든 간에 그건 이제 현장 지휘관한테 거의 다 위임을 한 부분이고, 저희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에 있으면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고 이 부분에서 이 제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장 지휘관 PM이 그걸 판단하고 활용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각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각자의 어떤 맡은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알맞는 컨텐츠를 가져와서 회의를 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좀 오해가 되게 많은 게, 보통 이제 저는 뭐 꼰대가 안 되려고 하지만 무슨 뭐 오도가 굉장히 업무 지시가 굉장히 좀 모호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주니어 시절에 컨설턴트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더를, 다시 말하면 이 장표를 구성할 때 가이드를 명확하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매니저들한테. 그랬더니 창의력을 방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정답이, 수학 공식 푸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고객한테 필요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인터뷰를 통하든 각종의 내부 자료를 분석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 솔루션이 가장 적합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시키는데 왜? 이건 그냥 현업에 일반적인 대기업의 직원이 적합하지 않나, 체계적인 뭐 이런 부분이고, 저희는 사실은 정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정신이 없다 그러면 입사하지 않는 게 이 말씀이 하시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뭐 상처 드리는 건 아니지만 면접을 보면 그러니까 컨설턴트 그냥 해볼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그 독일군이 이렇게 강한 것만 상당히 훈련을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이 치욕스러운 1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하고, 어떤 1차 세계대전에 패했다는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승리에 대한 절박감과 치열함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 컨설턴트가 이 프로젝트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치열하게 어떤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고객한테 그 적당한 솔루션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치열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사실은 이 컨설턴트 삶에 정화가 맞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여기하고 농담 담없게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편안하게 얘기하고 멋있어 보이죠. 사실은 근데 이 멋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연구와 심지어 뭐 밤을 샙니다. 이런 정도의 각오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뭐 이제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저는 그걸 권하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없으시면 도전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적은 병력으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다시 큰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저희는 팀이 해봐야 대여섯 명 정도로 해서 그 기관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수천 명 되는 조직이나 수백 명 되는 조직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나 그냥 해볼까라고 딱 두고 왔는데 못 버티겠어 나가요. 그러면 민폐고 민폐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이 성취감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자신이 이런 걸 느낄 수 없는 친구들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 컨설턴트가 그냥 뭐 해볼까? 나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 수업 몇 개 들어오고 PT 몇 번 했어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1에서 10까지 본인이 다 준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사직급인 저 또한 가끔 인턴처럼 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알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없으면 이 직업은 맞지 않고 다른 직업을 찾으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데 많거든요. 저도 뭐 그런 데 다녀봤기 때문에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앞으로 뭐 이 컨텐츠를 보고 저희 회사 면접을 봐서 저를 받게 될 때면 요 얘기 그대로 해드립니다. 요 얘기 그대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실제 벌어지는 일, 제가 겪었던 일들 고스란히 얘기합니다. 버티실 수 있으면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뭐 다른 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실상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 컨설턴트가 이제 제가 우리 말고도 다른 컨텐츠도 많아요. 다른 이제 4대 펌에서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점잖게 하시더라고요. 네. 점잖게 컨설턴트처럼.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고객한테는 저도 점잖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실상에 대해서는 좀 별명이 악마라고 제가 들었던. 악마 컨설턴트라는 얘기도 한번 들었었죠. 들었었죠.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럼요. 자신감이 있어요. 컨텐츠에 대한 저희 팀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고객을 상대하는 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뭐 이미 익숙했던 일이고 수많은 고객들을 대할 때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가장 두려운 부분들은 바로 그냥 컨설턴트 해볼까 뒤에서 총질하는 친구가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신 분들 특히 계시는 것 같은데 고의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나가라고 한 적 제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하소연하시는. 그렇죠. 서 이사님은 잡으시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뭐 호소를 해도 가더라고요. 같이 좀 해보자라고 얘기해 다 가시더라고요. 영상 편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제가 심한 말을 본의 아니게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제가 이제 그분들 여러분들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견디시면 더 좋은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착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들어서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 때문에 저의 말이나 이런 행동들에 대해 상처받았다고 하면 사과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제 팀원들도 저한테 상처 많이 받아요. 갑자기? 그분도 사과를 하지만 저도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프로젝트를 좀 끝내고 자기 성과를 내면 저희 회사 철칙이 머니톡스가 성과 주시고 그때야 되는 성과 주시거든요. 프로젝트 끝나면 제가 박수 쳐주고 칭찬해요. 그때 틈을 타서 저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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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좀 돼야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그 권형민 이사님과 함께 저희가 그 즐거운 시간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권형민 이사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 그 팀원들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견영 컨설팅 본부와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항상 이렇게 즐겁게 일을 잘 하셨다는 거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포장을 그렇게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어느 정도 팩트 기반에서 제가 고해성사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편집은 저희 악마의 편집자인 홍선현 선임께서 저 친구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뭐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걱정스럽게 잘못하신 거예요. 조금 후회가 되는데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한마디 딱 했는데 눈빛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많이 찍고 저도 웬만하면 이거 찍는 날은 저 사람한테 잘해요. 네. 다시 판단 잘못하신 거예요.
그랬네요. 아까부터 이상한 걸 치더라고요. 제가 막 그 밥 먹을 때, 막 그 간식 먹을 때 막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거 다 편집해서 넣을 거라고 얘기하고 저를 아마 여기다 이제 뿔 달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편집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런 정도까지 스킬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다행히.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 4화, 슬기로운 컨셉 4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5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